그냥 영어 방송을 틀어놓으면 아이들이 저절로 습득이 되는지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문법의 어떤 핵심 내용들, 그것들을 단어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익히면은 굉장히 수준을 빨리빨리 올려줄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학원에서는 반대로 하죠. 단어 암기를 시킬 때 제가 어떻게 시키냐면요, 그냥 랩처럼 이렇게 쭉 말로 내뱉게 해요. 그래서 약간 노력을 아주 적게 들여도 뭔가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어부터 끝내주는 영어를 하고 있는 대치기억영어 원장 제임스입니다. 고려대학교 언어학을 전공했고요. 입시교육에서 한 20년 정도 영어만 가르쳤고 3,000명 정도는 1대1로 대면 수업을 하면서 단어 암기 수업을 했고요. 지금 대치동 쪽에서 단어 수업을 하고 있고 단어 암기 전문 공부방 프랜차이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단어를 모르면요, 듣기도 당연히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영어 방송을 틀어놓으면 아이들이 저절로 습득이 되는지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어로서 공부를 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인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영어 회화를 해야 된다, 회사에서 뭐 써야 된다, 편입 공부를 해야 된다, 원서를 봐야 되는데 단어를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결국에 인위적으로 단어 암기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쉽게 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한테 또 연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어가 이제 언어 자체가 방대한 양의 어휘를 암기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독해하고 문법, 예를 들어서 수험생 같은 경우는 리딩 스킬, 이런 거는요 하루 아니면 뭐 1시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어들을 쫙 다 해놓고 나서 원리, 독해할 때 동사를 찾아가지고 동사가 몇 형식 동사로 자주 쓰이는 동사인지 보고 예측을 하면서 해석을 한다든지, 또는 문법의 어떤 핵심 내용들, 그것들을 단어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익히면은 굉장히 수준을 빨리빨리 올려줄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학원에서는 반대로 하죠. 단어는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야. 단어는 끝나고 나서 숙제로 해. 그리고 교재는 무조건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교재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영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영어들을 쉽게 하려면 저같이 8,000단어를 먼저 끝내주고 하는 영어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성인분들 수업도 받고 있는데 이유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인데 한번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가르치다가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단어에서 막힌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편입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좀 많냐면요, 지금 해외에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간 거, 또 미국에 있는 10살짜리 학생, 다양한 나라에 가 있는 학생들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학생들도 있냐면 한두 달 후에 대치동 쪽으로 이사를 가는데 지금 이게 준비를 좀 해가야 되겠다, 왜냐면 그쪽 아이들이 너무 수준이 높다 보니까 가서 이제 아이들이 치일 게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좀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되게 좀 다양한 연령층 그리고 다양한 이유들로 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어 암기가 쫙 끝난 상태에서 독해 문법을 하면은 수준을 굉장히 빠르게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학습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시면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는 데에도 막 뭐가 붙어 있고 뭐가 있고 그러잖아요. 고객들의 시선을 계속해서 이용을 하는 거고요. 또 뭐 계속 들리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게 반복되면서 막 암기가 되고, 저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에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많이 듣는데 그걸 할 때 들으면서 화면을 좀 캡처하던지 사진을 찍어 놓던지 해가지고 다 듣고 나서 그 사진을 여러 번 돌려봐라. 영상을 돌려보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진을 여러 번 돌려봐라.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하면 30번 반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15등 하다가 반에서 한 2등, 3등까지 올라갔거든요. 암기 과목을 높여가지고 올라간 건데, 그때 썼던 방법이 EBS 책 교재 하나를 메모장 한 2장, 3장으로 압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반복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리는. 그래서 책은 두꺼우니까 안 보고 압축을 해가지고 봤더니 반복하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부담이 없고. 그래서 한 30번, 40번 보니까 이제 암기 과목이 거의 다 맞게 되더라고요. 제가 단어 암기 할 때도 두꺼운 단어장을 쓰지 않고 얇게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많은 단어 좀 얇게 볼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건 이제 반복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 강의를 캡처하라, 뭐 이 얘기도 반복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중요한 부분, 판서가 돼 있는 부분을 캡처해가지고 그걸 여러 번 돌려보는 건 쉬우니까 여러 번 돌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24시간 틀어놔라. 가만히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눈과 귀는 계속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게 돼 있는데 그냥 쉬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책 정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뭔가 계속 틀어놓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EBS 교재도 좋고 어떤 인강도 좋고 하니까 계속 틀어놓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이제 지켜야 되는 거는 뭐냐면 너무 넓은 범위를 틀어놓지 마라. 그러면은 한 번 듣고 까먹게 되거든요. 범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좁혀가지고 한 5분, 10분 이거를 계속해서
구간 반복을 하는 거죠. 구간 반복을 해가지고 틀어놓게 되면은 대단히 좋은 학습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들려는 거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문턱에다가 철봉 같은 거 만들어놨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철봉 하고 와라, 턱걸이 하고 와라, 그럼 그건 어렵죠. 그래서 약간 노력을 아주 적게 들여도 뭔가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어 암기 수업을 할 때도요, 30분 정도 하면은 한 5분 정도 꼭 쉽니다. 그래서 암기라는 거는 암기돼 있는 걸 계속해서 본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암기한 걸 다 까먹고 다시 보고 다 까먹고 다시 보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까먹었을 때 다시 보고 살짝 까먹었을 때 다시 보고 이럴 때 효과가 이제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중해서 암기를 하고 또 완전히 다른 걸 하게 하고 뭐 좀 쉬는 시간을 줘가지고 아이들이 살짝 까먹게 하고, 저는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암기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쉬는 시간은 꼭 중간에 텀을 주면서 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수업을 할 때 보통 이제 시각과 청각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간식을 좀 준다든지 미각을 좀 자극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고, 또 퀴즈 같은 걸 이용해서 아이들을 한다든지, 아이들이 되게 이제 좋아하는 그런 요소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잡아두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학교에서 오형식, 주어동사, 주어동사법, 주어동사 목적어, 이건 굉장히 많이 배우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걸 실제로 적용해가지고 해석을 쉽게 하는 아이들은 좀 드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은 뒤에서 목적어가 나오면은 3형식이다, 보어가 나오면은 5형식이다, 이렇게 배우니까 자꾸 뒤에 가서 뭘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동사들이 보면은 주로 얘는 몇 형식으로 쓰이고 얘는 몇 형식으로 쓰이고 5형식으로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동사들을 좀 암기를 시켜가지고 동사들이 나왔을 때 얘는 3 아니면 4인데 예측을 하면서 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를, 그런 방법을 좋아하는데, 단어 암기를 시킬 때 제가 어떻게 시키냐면요, 그냥 랩처럼 이렇게 쭉 말로 내뱉게 해요. look, sound, feel, taste, smell 이런 식으로 이거를 좀 빠르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평생 암기하냐, 그냥 입에 배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다. 머리로 암기시키려고 하지 말고 몸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메이저리그에 가는 이정후 타자가 어떤 스윙을 할 때 공이 이쪽으로 오니까 이렇게 쳐야지 하고 치는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계속 훈련을 해가지고 몸에 익혔기 때문에 그게 자동으로 나와서 바로 실전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어 해석할 때도 얘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가겠구나 예측하면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면은 몇 형식 동사, 몇 형식 동사 이걸 외워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4형식으로 자주 쓰이는 동사는 send, teach, show, tell 뭐 이런 식으로 랩처럼 좀 입에 배게끔 빠르게 많이 말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평생 죽을 때까지 까먹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머리로 외운 거는 언젠간 까먹게 돼 있어요. 근데 몸으로 외운 건 까먹지 않는다는 얘기죠. 중계동에서 수업을 했을 때 예전에 압구정고등학교 3학년 거의 한 8등급 9등급 공부 안 하던 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한 6개월 동안 택시 타고 중계동으로 와서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어머님께서 연락이 와가지고 건대 수의과 갔다고 9등급 8등급 막 이랬던 애가, 걔가 이제 한 6개월은 단어만 하루 쭉 다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 리딩 스킬 해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실력이 향상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체드윅 11학년 학생인데 SAT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단어 때문에, SAT도 단어 수준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단어 암기를 한 달 정도 줌 수업으로 해가지고 한 5,000단어 단과로 좀 많이 집중해서 했었거든요. 그 5,000단어 외우고 그 다음에 SAT 문제를 저랑 풀어보니까 꽤 이제 괜찮게 성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성과들이 있었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3등급 또는 4등급 이하의 아이들은 실제로 단어 테스트 해보면은 모르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싹 암기시켜주고 시험 치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10점은 오릅니다. 거의 100% 다 10점 정도는 다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단어 암기법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영상 댓글들을 이제 쭉 보면은,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 보면요, 60세 할머니입니다, 75세 할아버지입니다, 공부하는 영상 잘 봤고 좀 동기부여가 됐다, 이렇게 주시는 문자 같은 것들 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니즈나 욕구가 있으시구나 라는 거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랐고요. 외국어를 늦은 나이에 접하고 이걸 이제 정복해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던 게 기억술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하루에 아이들이 막 200, 300단어씩 외우고 가잖아요, 쉽게. 그리고 그런 분들도 그런 것을 이용해서 성과를 냈을 때 굉장히 자존감도 높아지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는, 야, 너 서울대 가면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단기간에 엄청난 성과를 내게 해주면요, 스스로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동기부여를 했을 때는 뭔가 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거지, 남이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동기부여 해주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영어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 또 단어 암기에 막혀가지고 힘들어 하셨던 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반드시 방법은 있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용기를 얻어서 해결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